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지난 총선 때 한 시민이 행정착오로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이는 검찰의 행정실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 기본권인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받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이유조차 알기 어려워 행정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제22대 총선 투표에 나섰다가 선거권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결국 투표를 하지 못한 A씨. A씨의 투표권을 빼앗은 행정오류는 지난 2016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는데 같은 재판에서 다른 혐의로 징역형을 분리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형을 확정받은 A씨를 수용인 명부에 기재하는 과정에서 벌금형으로 기재 대상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기록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입니다. 판결문이 복잡하다 보니까 죄명을 다 입력을 한 거예요. 그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형 분리 선고가 됐는데 판결문 하나에 다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냥 정치자금법 위반 제도 입력이 같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난 뒤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명부를 정리하던 비면사무소는 수용인 명부에서 A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당연히 징역형이라고 판단해 선거권 10년 제한 대상에 등록했습니다. 검찰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실수로 A씨는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지만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관련 행정 기능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는 데다 절차도 일반인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 오류가 발생해도 당사자가 상황을 파악하긴 어려운 구조입니다. 국가기관으로부터 중대한 피해를 본 당사자가 피해 경위에 대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폐쇄적이고 복잡한 행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전국으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산 제조업은 먹구름이 낄 것으로 전망돼 장기적인 부진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첨단 산업 부재 등 구조적으로 취약해 경기 회복세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고부가 첨단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혜경 기자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기업 255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 부산 지역 제조업 경기 전망지수, 즉 BSI를 조사했습니다. 부산의 BSI는 97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경기 호전을, 미만이면 악화를 의미합니다. 기업 현장에서는 경기 회복보다 경기 악화를 전망하는 시각이 우세한 겁니다. 반면 울산은 113, 대전 109, 서울 106 등으로 주요 대도시 제조업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부산은 7대 특광역시 가운데 대구에 이어 꼴찌로 불황의 장기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는 고금리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구인난과 지정학적 리스크, 내수 부진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부산상공회의소 조사연구팀 박호성 주임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반도체나 아니면 2차 전지 같은 이제 고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을 하면서 경기 회복세에 대한 모멘텀을 보였는데요. 이와 달리 이제 부산의 경우에는 고부가치 산업이 조금 부재하거나 인력 난임 같은 어려움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는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인. 지역 제조업은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은 원자재와 유가 불안정이 35.2%, 내수 소비 위축을 33%로 꼽았습니다. 부산상인은 전국적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 산업 등 고부가 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부산은 첨단 산업의 부재 등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경기 회복세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고부가 첨단 제조업 육성을 위한 논의를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꼽았습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시가 지역의 소상공인을 세계적인 기업가로 키우는 부산 라이콘 육성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중석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지역의 소상공인을 글로벌 기업가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른바 부산 라이콘 육성 전략으로 이름 지은 이 정책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성장 단계, 도약 단계 등에 따라 지원이 세분화됩니다.
먼저 오는 9월 부산 라이콘 타운을 개소하고 창업 사관학교 등 예비 창업가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부산시 신창호 디지털 경제혁신 실장입니다. 유망 창업 아이템을 가진 예비 라이콘 발굴부터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충분한 준비 후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 성장 단계에서는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10개사에 최대 5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고매출 기업을 위한 대출 이자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특히 30억 원 규모의 부산 라이콘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해 라이콘들의 투자 유치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인 가맹사업 성장 지원책을 강화하고 부산 신항 클러스터와 영도 특화 지구의 커피 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부산 라이콘들이 성장해 도약 단계로 접어들면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수출 지원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도울 방침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기업화에 실패할 경우 점포 리스토어링 지원과 맞춤형 고용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재기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박충석입니다. 영남권에서 유일하게 소아 전문 응급 의료센터를 갖춘 양산 부산대 어린이병원 소아응급실이 다음 달 6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야간 진료를 중단합니다. 소아응급실은 지금까지 연중 24시간 운영돼 왔지만 근무하던 의료진 2명이 부서를 옮기는 데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투입한 공보위가 다음 달 5일까지만 근무하면서 야간 진료를 일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 인원이 크게 줄어들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으로 부산시 등 지자체는 현장 점검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오늘 부산상의에서 HMM 전정근 노조위원장과 만나 HMM 본사 부산 이전을 논의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HMM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옥이 없는 만큼 북항의 랜드마크형 HMM 사옥을 신축하는 안을 추진하면 본사 부산 이전 논의가 물꼬를 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부산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15도, 낮 최고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은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쯤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18.4도, 습도는 59%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